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청정수자 해암당 성관대종사의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가 다음 달 해인사에서 열립니다. 학술대회와 유물전시회, 순례법회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됩니다. 태고종 전 종정 해초 스님이 지난 26일 순천 서남사 무우전에서 체납 89세, 법납 75세로 원작에 들었습니다. 영계식과 다비식은 오는 30일 서남사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조계종의 초석을 정립한 한한 스님을 조명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자연 스님의 5번째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에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호남 선맥의 큰 기둥이었던 해암 스님의 생전 유목과 서필이 세간에 공개됐습니다. 일생 대중교화와 선교 일치에 앞장섰던 스님의 사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스승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도 묻어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막제가 유족만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에서 엄수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청산이란 불명을 내리고 밝고 맑은 하늘 아래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추모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개소 30주년을 기념해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라 가람의 분포와 입지 등 경주 지역 연구 결과를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청정수자 해암당 성관대종사의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가 다음 달 열립니다. 학술대회와 유물전시회, 순례법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일이 된다. 가야산 정진불로 평생 청정한 수행자의 삶을 산 시대의 선지식 해암당 성관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기념행사가 마련됩니다. 해암선사문화진흥회는 다음 달 해인사 일원에서 학술, 출판, 신행 등 다양한 분야로 해암대종사의 수행과 가르침을 돌아보는 자리를 개최합니다. 선의 목적은 견성성불이며 구경각이며 정오다. 견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도를 바로 깨달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이라도 공부를 해야지 깨달는 것이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깨달는 법은 없단 말이오. 그 분발심을 내가지고 공부들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해암대종사의 선사상과 세계화를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는 9월 5일과 6일 양일간 해인사 복영당에서 열립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와 공동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총 4부로 진행되며 해암대종사 선사상의 세계화, 수행론 고찰, 사상적 근거, 중생제도 활동 등을 조명합니다. 해암대종사의 생애를 40여 명의 저명학자들이 다각적으로 살피는 학술대회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유튜브 해인사 TV 등을 활용해 화상으로 여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어떻게 해암 큰 스님의 사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기저발제 4분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부, 3부, 4부 나누어서 각각 11분이 발표하고 아주 귀중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될 거로 생각됩니다. 기념행사의 백미인 해암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대법회는 9월 19일 해인사 대적광전 탐마당에서 봉행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와 원로의장 세민스님,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해암대종사의 생애를 다룬 서적들이 봉정됩니다. 또한 해암대종사의 유품과 문화작품 전시회인 빈가보장 특별전은 학술대회와 같은 날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시작해 10월 4일까지 한 달간 이어집니다. 해암대종사의 유목 108점과 삭도기, 안경, 낙관 등 다수의 유품을 전시해 많은 사부대중이 스님의 사상과 얼을 되새길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가난한 자의 보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마음속에 존재의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없이 이제 욕심이나 탐욕에 헤매고 가난하게 사는데 우리는 그 보석, 그 마음의 보석을 찾자 해서 그 스님이 늘 쓰던 문구의 빈가보장.
해암대 종사가 한국 불교에 남긴 선풍을 돌아보고 지금의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이번 추모 행사는 BTN 불교TV가 단독 중계 방송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태고종 종정을 지낸 해초당 덕영대 종사가 어제 순천 서남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선과 교를 겸비한 수행자이자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도 노력하며 태고 종단의 기틀을 다졌던 해초 스님의 발자취를 김민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해초 스님이 간밤에 입적했다는 비보를 들었는지 조계산이 상서로운 운무와 함께 하루 종일 비를 뿌립니다. 태고종 총무원장을 거쳐 종정을 3번이나 지낸 해초당 덕영대종사가 법납 75년 세수 89세로 어제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은 선교를 겸비한 수행자이자 종단의 큰 어른으로 태고종단의 수행가풍을 진작하고 기틀을 다졌습니다. 보통 결제라고 할 때는 매질 결자를 쓰는데 오늘은 결단할 결자, 생사를 결단을 이뤄야 되겠다. 우리가 흉내라도 한번 내보는 것이. 해초 스님은 1945년 청곡사에서 청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불교 전문 강원을 졸업하고 1953년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근대 한국 불교의 선지식 대륜 덕암 스님의 법맥을 이은 스님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뒤 일본과 중국, 미국 등 해외 불교계와의 교류에도 힘써왔습니다.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과 포교원장, 연수원장 등을 거쳐 1996년 제17대 총무원장에 당선돼 종단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태고종단의 갈등 사태 때마다 종단의 큰 어른으로서 화합을 당부했던 스님의 사자후는 지금도 종도들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3,000년이 넘었습니다. 3,000년이 넘어서 이렇게까지 잘 유지를 해오는데 어떤 종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다고 해서 우리 태고종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유난히도 맑은 눈으로 청정비구의 삶을 살았던 스님은 올 때 와도 오는 바가 없고 갈 때 가도 가는 바가 없더라. 오고 가고 본래 그 자연이더라. 진실이 자연의 뜻과 같더라라는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문도 스님들이 서남사 무전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하려는 도반과 후학들을 맞았습니다. 5일 있다 다비식을 또 봉행하고 불자님들, 인연 있는 불자님들 오셔서 큰 스님 뵙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모든 문용제들이 똘똘 힘을 뭉쳐서 불교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초당 덕영대종사의 연결식과 다비식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남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의 초석을 정립한 하남 스님을 조명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국내 최다 박사학위 소지자인 자연 스님의 5번째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엮어냈는데요. 수행자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며 한국 불교에 나아갈 길을 제시한 하남 스님의 이야기를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근대 한국사의 암울한 시기 동안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하남 스님. 4차례에 걸쳐 교정과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돼 청정한 계율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선계 일치의 삶을 살아온 하남 스님이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자연 스님은 하남 스님 연구가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 스님이 주석했던 오대산 일대가 일사 후퇴 당시 국군에 의해 소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자연 스님은 하남 스님의 선승으로서의 면모를 탐구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 논문을 발표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30분 예불을 하고 빠져나오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만 기도를 하세요. 이어르는 당신이 뒤에 2시간 정근한, 옛날에는 더 길었어요. 기도가 더 길었어요. 2시간 정근한 데까지 서서 계시는 거예요. 이런 청정한 기상을 보였다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저는 이런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연 스님은 하남 스님의 기계를 엿볼 수 있는 일화도 전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총독 미나미의 초청 요구를 산문을 나서지 않는다는 수행 원칙으로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이후 부총독인 오노루 구이치로가 찾아와 태평양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덕이 있는 나라가 이긴다고 답해 상대를 오히려 감복시켰습니다. 하남 스님은 경허행장을 통해 걸림없는 언행인 무해의 행동 방식으로는 한국 불교가 존립할 수 없다며 가르침은 배우되 행은 따르지 말고 종교는 사회를 계몽해야 한다는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종교가 사회를 리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일단 종교는 깨끗해야 되고 맑아야 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절이잖아요. 한때의 기이한 행적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만 평생을 한결같이 기본에 충실하려면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자연스님의 시대를 초월한 성자 하남. 종교가 위태로운 시대, 대중과 함께하며 청정한 계율 정신을 몸소 실천했던 하남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함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호남 선맥의 큰 기둥이었던 해안 스님이 생전에 직접 쓴 유목과 서필을 상좌인 서울 전등사 회주 동명 스님이 엮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일평생 대중교화와 선교일치 앞장선 스님의 사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해안선사 서문집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사량과 개교를 요하지 않고 좌와 우를 돌아보지 않으며 오직 불을 끄는 데에만 돌진하겠나이다. 해안 스님이 1969년 불교 전등회를 창립하고 처음으로 연 3.7.1 특별 정진법회를 위해 쓴 발언문입니다. 일체제불 제보살에게 정진법회가 봉행됨을 알리고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무상정각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해안 스님이 일생 동안 직접 남긴 글들을 모아 소장하고 있던 스님의 상좌 서울 전등사 회주 동명 스님이 고이 간직한 스님의 필적을 책 해안선사 서문집으로 엮었습니다. 스님을 그리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죽으면은 누가 알아볼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남기면은 불교계의 역사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책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문집에는 해안 스님이 제자들에게 보낸 서신을 비롯해 스승 항명 스님과 은사 만어 스님이 주고받은 서신, 선교일치의 사상을 담은 스님의 기고문과 중앙 건의문 등 역사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자료들이 담겼습니다. 해안 큰 스님의 은사이신 만어 스님, 또 스승이었던 항명 스님의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편지랄까, 또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냈던 편지랄까, 이런 것들이 소중하고. 특히 해안 스님은 제자들과 정진대중을 위해 7m에 달하는 보은불사 제문을 직접 써 대중 앞에서 읽으며 대중의 불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부 인연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반 불자들에게 불명을 하나하나 지어주며 정성을 담은 붓글씨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약 400명의 불자들에게 불명을 선물했고 그중 동명 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을 서문집에 수록했습니다. 불명 내용이 너무나 좋고 또 뜻이 깊고 또 멋이 있고 정성스럽게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글을 이렇게 써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나 좋은 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고이 모셔뒀던 해안 스님의 친필 유묵과 서필이 소리 없이 묻히지 않도록 책으로 엮어낸 해안선사 서문집을 통해 스승에 대한 동명 스님의 애틋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49제 막제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엄수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고 박원순 시장에게 청산과 같이 크고 훌륭한 분이었다며 청산이라는 불명을 내리고 밝고 맑은 하늘 아래 다시 만나 큰 원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49제 막제가 강난이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원로의원 일면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영정을 향해 청산과 같이 크고 훌륭한 분이었다며 박원순 시장에게 청산이라는 불명을 내리고 법문으로 박 시장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불명을 청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청산거사 밀양후인 박공원순 영가시여, 청산과 같이 크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원행 스님은 나눔의 집에서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를 모시며 10수명의 상을 치러도 정치인 누구 한 명 문상을 다녀가지 않았지만 박 시장은 2번이나 할머니들을 공간으로 초대해 직접 공양을 대접할 정도로 따뜻한 분이었다며 박 시장을 따뜻한 대인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고 흩어지는 것처럼 마음을 정화하고 참회해 반드시 다시 만나 큰 원을 성취하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또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서 큰 원을 성취하셔야 합니다. 박공께서는 가셨지만 청산은 원부동이라고 하였으니 그분은 청산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실 겁니다. 원행 스님은 마지막으로 군은 군답고 관은 관답고 민은 민다워야 나라가 흥한다고 말하고 박원순 시장도 그것을 바랄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밝고 맑은 하늘 아래 다시 만나자고 법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문에 이어 원행 스님과 일면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은 헌향으로 박 시장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상단의식과 영가법문, 관음시식과 봉송의식이 엄수되는 동안 강난이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은 박 시장의 빈자리를 마르지 않는 눈물로 채웠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서 49제를 함께한 추모객들도 영가를 모신 영과 영정이 이운되자 박 시장의 이름을 부르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가족과 종단 주요 스님만 참석한 가운데 49제가 회향된 데 이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추모객들은 온라인 추모식으로 박 시장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사회부장의 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성공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이외에도 총무국장의 범종 스님을 임명하는 등 국장단 인사도 소폭 단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오늘 오전 사회부장의 성공 스님을 임명하고 경험을 잘 살려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어 복지특보의 전 사회부장 덕조 스님, 총무국장의 전 감사국장 범종 스님, 감사국장의 전 호법부 상임감찰 성주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의 성명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성공 스님은 해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삼위계를, 1993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약천사 운지사, 성전사 주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개소 30주년을 기념해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라 가람의 분포와 입지를 비롯해 경주 지역에서 이뤄진 그간의 연구 결과를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삼국시대 중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수많은 사찰이 조성되며 국가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룬 신라 불교. 이후 조선 승유 역불과 외세 침략 속에 신라 가람은 폐사의 길을 걸었지만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이 경주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찰 현황과 실측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개소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 세미나, 신라 불교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학술대회는 경주를 중심으로 왕경 내 가람 분포와 입지적 특징, 사회적 기능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정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신라 왕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지면서 배치하게 되고 공간을 가지게 되는가라는 문제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오늘 이 학술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주 소재 256개 사찰 중 시 발굴 조사가 이뤄진 곳은 47개소로 황룡사지와 분황사 등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사찰의 전체 배치 확인이 가능한 성과를 낳았습니다. 이 중 황룡사지는 담장과 도로로 구획돼 가람 규모와 신라 박리제 연구의 이정표를 제공했고 동시대에 창건된 사천왕 사지와 가문 사지 등은 통일 신라 쌍탑 가람 배치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47개 사지는 복원과 정비가 진행 중인데 건물 상부 구조를 추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시행된 황룡사지 중문과 남해랑지의 디지털 복원 등은 새로운 성과와 함께 향후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심화 연구가 진행되어 당시의 신라인의 정신 문화를 지탱해온 신라 사찰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주 사찰의 분포상과 입지적 특징도 조명됐는데 신라 중고기 당시 대부분 분진에 입지했고 서천과 월성 주변으로 분류돼 습지 개관과 매립 등 각기 다른 사찰 건립 방식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 감산사와 천룡사 등 사찰명이 확인되는 절터는 27개소이고 경주 지역 내 신라시대 석탑과 목탑이 남아있는 유적은 31개소, 불상이 남아있는 곳은 18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주 지역 신라 사찰의 분포 현상은 신라 중고기 서천 주변에서 시작해 6세기 중엽, 월성 주변, 8세기 후반 이후에는 경주시, 오늘날 경주시 외곽 지역까지 왕경 사찰이 단계적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소 30주년을 맞아 신라 사찰의 역사와 연구 방향성을 총망라한 세미나는 공간과 기능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당시의 불교를 색다른 방향으로 고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 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큰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포교 대상 후보자를 오는 10월 16일까지 추천받습니다. 추천 분야는 계층과 직능, 문화, 체육, 사회 등의 포교 분야이며 추천 대상은 3년 이상 공적 분야에서 활동한 스님과 제가불자, 사찰과 단체입니다. 종단 소속 사찰과 단체는 종단에 등록하거나 설립한 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제가자는 신도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대상 후보자는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공로상과 원력상을 포함해 포교 대상을 수상한 자는 5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사항으로 추천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상식은 11월 중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연 따라 찾아가는 사찰음식 수기를 모집합니다. 이번 수기 모집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사연을 주제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대응 기관과 단체를 포함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연이 채택되면 사찰 음식 도시락과 간식 등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각계각층의 건강한 사찰 음식 도시락을 나누며 우리 사회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처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일동이 100만 원을, 박정자 불자님께서 50만 원을, 박영자 불자님, 표현래 불자님께서 각각 30만 원을, 강문구 불자님께서 25만 원을, 곽병옥 불자님께서 20만 원, 정다로 불자님께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영신 불자님, 김기원 불자님, 김아린 불자님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강순립, 금강화, 김옥숙, 김옥심, 김옥희, 김인순 불자님께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내주신 성금은 피해 사찰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바비가 상륙했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